장기 요양기관 평가, 재가급여 평가 매뉴얼에 의해 대분류 영역, 기관 운영, 환경 및 안전, 공통지표. 안녕하세요, 나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도 장기 요양기관 평가에 대해 학습해 볼까요? 네, 이제 지표에 대해 본격적으로 학습해 보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5개의 대분류 영역 중 첫 번째, 기관 운영 영역을 학습해 보겠습니다. 기관 운영, 무엇을 평가하는 영역인 건가요? 기관 운영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구성된 장기 요양 기관의 운영과 인적 자원 관리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영역이에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 준비를 해왔어요. 기관 운영 대분류 영역은 운영 규정, 직원 회의, 경력직, 직무교육 등 급여 종류별로 5개에서 11개의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통지표 중 대표적으로 선별한 운영 규정, 건강검진, 직원 복지 향상 지표를 살펴보도록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대분류 영역인 환경 및 안전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및 안전은 무엇을 평가하는 영역이죠? 환경 및 안전은 기관이 적절한 급여 제공을 위한 시설, 설비를 갖추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급자의 생활 환경과 위험도를 파악할 뿐 아니라 응급, 재난 상황에 대처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는 영역입니다. 환경 및 안전 대분류 영역은 개인정보 보호, 위생적 급여 제공, 위험도 평가 등 급여 종류별로 3개에서 12개의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통지표 중 대표적으로 위험도 평가 지표를 함께 학습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1) 지표의 구성.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매뉴얼에서 각 지표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큰 제목은 급여 종류, 그리고 지표의 번호와 이름으로 시작됩니다. 대분류는 기관 운영, 중분류, 인적 자원 관리, 소분류, 인력 운영이라는 의미입니다. 우측은 이 지표의 점수로 아래에 명시된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척도에 따라 다르게 매겨집니다. 이 지표는 점수가 3점으로 우수일 경우 최대인 3점, 양호는 2.25, 보통은 1.5, 미흡일 경우 0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3개의 급여 종류에 공통되는 지표라는 뜻입니다. 1차 시에서 설명했던 공통지표 개념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평가 방향인데요. 직원회의 지표의 평가 방향은 직원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관 운영 및 직원 복지 등에 반영하는지 평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의 기준이 제시되는데요. 이 지표는 기준 1, 2, 3번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이것을 보는 방법을 기준 1번을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직원의 회의를 아래에 제시된 필수 사항을 포함하여 매월 1회 이상 실시한다면 기준 1번을 충족하게 되며 이런 식으로 기준 3번까지의 결과가 아래의 채점 기준에 따라 척도와 점수로 산출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가는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지표 적용 기간과 각 기준별로 세부적인 확인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운영 규정. 이번에 살펴볼 운영 규정이라는 지표는 기관이 자체적인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비치하고 그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네, 그렇군요.
평가 기준 1번을 보니 운영 규정을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함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운영 규정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지표에 제시된 운영 규정 11개 항목 내용이 충실하며 운영 규정을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면 기준 1번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준 2번에서 그 운영 규정에 따라 기관을 운영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과장님, 그런데 기준 1번에서 운영 규정을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는지 본다면 저희 기관은 운영 규정 변동 사항이 현재 전혀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매년마다 모두 출력해서 비치해야 하는 걸까요? 현장 평가 시 지표 적용 기간 내 적용하고 있는 유효한 운영 규정인지 확인하고 있는데요. 개정된 내용이 일절 없는 경우라면 연도별 운영 규정을 별도로 비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채점 기준을 보면 평가 기준 1에서 충족하는 항목 개수에 따라 보통 양호가 갈리는 것처럼 보여요. 맞나요? 네, 잘 보셨습니다. 평가 기준 1에 8개 항목을 충족하게 되면 보통으로 평가되며 충족하는 항목이 8개 미만일 경우 미흡이 됩니다. 여기서 평가 기준 1에 9개 또는 10개의 항목을 충족하면서 평가 기준 2를 함께 충족하게 되면 양호이며 평가 기준 1에 11개 항목, 그러니까 평가 기준 1을 온전히 충족하면서 기준 2도 충족한다면 우수로 평가되어 운영 규정의 지표 점수인 1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 운영 규정 지표에서 각 기준 평가에 따라 채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해됐어요. 3. 건강검진. 나 과장님, 건강검진 지표를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직장인 건강검진 수준 이상인지 확인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 수준의 기본 5개 영역이 충족돼야 인정하는데요. 실제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예시를 보면서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 신장, 체중, 혈압 등이 포함된 신체 계측 검사. 그 다음은 요단백과 같은 수치를 측정하는 요검사. 다음은 간기능 수치의 혈액 검사. 그리고 영상 검사와 결과 판정. 이렇게 5가지를 확인하게 되죠. 이 지표는 건강한 상태에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 목적인데요. 만일 일부 전염성 질환 등으로 국한되어 실시한 검사는 평가 방향에 부합하지 않아 불인정합니다. 4. 직원 복지 향상. 과장님, 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복지, 포상이 제공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휴가비를 지원하거나 상장을 수여하는 것도 직원 복지 포상에 해당이 될까요? 네, 복지 포상 관련해서 확실하게 짚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희 매뉴얼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평가에서 인정하고 있는 복지 포상은 서적, 상품권 등의 현물 지원, 교육비, 훈련비 지원, 동호회 지원, 의료비 지원, 휴가비, 교통비, 피복비, 예방접종비 지원, 단체 보험 가입, 포상휴가, 포상에 따른 상금, 명절 선물, 특별수당 등이 해당되어요. 여기서 수당과 같은 경우 인건비에 포함하지 않는 급여 외 수당만 인정합니다. 후원품 증정이나 회식 또는 단순 상장 상패만 수여 등은 직원의 복지 향상 노력이라는 평가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으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 포상을 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현금을 인출 후 직접 전달한 경우 지급 내역을 증빙할 수가 없어 서명부만 받았었는데 평가 시 인정될까요? 복지나 포상 등에 관한 기관 내부의 운영 규정에 따라 제공되었는지 관련 규정과 지출 내역 그리고 제공 여부가 모두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공 여부를 확인하는 서명부만 있을 경우에는 거래 이체 내역, 영수증 등으로 지출 내역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해가 되었어요. 5. 위험도 평가. 나 과장님, 위험도 평가 지표를 보면 인지기능 검사, 낙상 위험도 평가 등을 타당한 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파악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타당한 평가 도구란 어떤 것일까요? 네. 여기서 말하는 평가 도구는 지표에 이렇게 검증된 평가 도구들이 예시로 제시되어 있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있네요. 혹시 이 중에서 어떤 걸 사용해야 할까요? 수급자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평가 도구는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상황에 맞춰 타당한 평가 도구를 근거에 따라 이용하시면 됩니다. 각 평가 도구의 적법한 사용 방법, 사용 전 교육 수강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 확인 후에 사용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검증된 평가 도구 중에서 저희 기관에 맞는 걸 선택해서 그 도구에 적합한 적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면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